또 한 가지 예를 들죠. 2013년 7월 작년이죠. 그 윌리엄 윈저, 그 왕세손이죠, 엘리자베스. 네, 윌리엄 왕자와 그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가 있죠. 그 자제분들이 태어났죠. 작년 7월달에. 영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시각각막 보도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출산 효과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4,500억 정도가 출산 효과가 되는 거예요. 2011년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계 결혼식을 치릅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이 결혼했는데 그 당시요 세계 한 20억 명이 시청을 했고요. 거의 월드컵 수준입니다. 월드컵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 100만 명이 더 와서 영국 런던에 운집을 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운집을 해요. 또 좋은 자리에서 그 결혼식 보기 위해서요.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와서 노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215년 마그나카르타라든가 1295년 모범이 거쳐서 뭐 청교도 혁명, 권리장전에서 영국은 민주주의 본선국가 아닙니까? 최소한 민주주의 역사가 700년 역사거든요. 민주주의하고 왕실은 양립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본질의 가치를 꼽아라 하면 자유와 평등인데 같은 인간 속에서 왕실이 존재하고 여왕이 존재하고 왕자가 존재하고 귀족이 존재한다. 그건 모순되는 거죠. 가치 모순이거든요. 가치 모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 왕실에 열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 지도자 내지 리더, 사회적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다한 데서 존경과 사랑이 변하는 겁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가를 통해서 3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지식을 우리가 얻어내겠어요. 워런 버핏이야말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영국 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지도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리스 오브 이 실천인 거죠. 워런 버핏을 한번 볼까요? 이분 대단합니다. 포브스죠, 포브스. 여기서 그 워런 버핏이 재산을 발표했는데요. 이분 재산이 대략 아실 거예요. 네, 세계 4등입니다, 4등. 물론 빌 게이츠가 1등, 그 매시고, 통신 재벌이 2등, 그래서 이분이 4등인데, 582억 달러예요. 이 582억 달러. 그럼 대략 지금 걸로 해도 한 60조 정도 됩니다, 60조. 우리 대한민국 최고부자인 이건희 이장님이 부자라고 하지만, 한 11조 정도로 되게 제가 발표되거든요. 정확한 건 뭐 정해지만. 그러면, 이건희 이장님보다도 재산이 대략 한 6배 정도 많으세요. 이런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보통 이발소 같은 경우가 12달러짜리 이발소 가서 이발합니다. 또 20달러짜리 스테이크를 즐겨 드셔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링컨 차인데 이게 2001년도에 거를 자기가 하는데 평소에요. 아주 그 의전이 필요한 적이지 않으면 평소 본인이 운전합니다. 경호원과 기사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는 집이 어느 집이냐? 1958년도 31,000달러 정도에 구입한 저택에서 아직도 살아요. 물론 1958년도에 31,000달러면 보통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몇 가지지만 예만 들면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4등이지만 2000년 동안 계속 빌 게이츠 다음에 2등 정도 됐거든요. 멕시코냐 그 통신재벌이 1등과 2등으로 되기 전에는 2등도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2002년도에요. 2002년도 그때 말에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 법안을 냅니다. 여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속세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도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속세라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 내나요? 이 대한민국이에요. 1년에 대략 졸업하시는 분들이 27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27만 명 정도 남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강한승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상속은요는 마이너스라도 상속이 되는데
27만 명 정도 들어가시면 상속세 내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에. 대략 얼마 될까요? 반이 낼까요? 상속세를? 상속 대상자는 27만 명도 되지만 반이 낼까요? 10분의 낼까요? 못 냅니다. 대략 상속세 부과되는 사람은 6천 명대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27만 명에서 6천 명 정도 내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약간 넓습니다. 넓지만 그렇다 해도 미국에서 상속세 내야 되는 것은 엄청나게 나름대로 소유한 사람 아니면 상속세 못 내요. 우리나라도요, 상속세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가진 분도 있지만 상속세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나름대로 최소한 경제군을 이루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상황을 볼 때. 근데 미국에서 상속세가 폐지되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어요? 제일 먼저 최고 1등부자 빌 게이츠가 최고 그 혜택을 볼 거예요. 2등부자 그 당시 미국에서 2등 워런 버핏이 두 번째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런데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아버지 테드 터너,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미국의 대부호들이요. 그 당시 물론 100%는 하지만 미국 대부호들이 대부분 분들이 록펠러가 루스펠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앞장선 게 상속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워런 버핏이 앞장섰죠. 워런 버핏이 앞장서서 상속세 폐지 반정정을 했는데 그런 그 주장을 해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자제들에게 2020년도 올림픽 선수 출전권 주는 것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해요. 상속세 폐지 반대 의원입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상속세 폐지 반대 의원을 하는 거예요. 2008년도 7년도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대공황의 최후의 그 위기가 됐죠. 2007년도. 그때 어떤 운동을 벌이냐, 버핏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올려달라. 버핏의 신설 1,000원을 합니다. 버핏의 신설 1,000원을 해. 그럼 부자한테 세금을 올리면 당신이 잘 손해예요. 근데 놀랍게도 워런 버핏만 그런 운동에 하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아까 말씀드린 조지 소로스, 테드 터너라든가 미국의 엄청난 대부호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버핏세 신설해달라. 우리 부자들한테 세금을 올려달라. 이런 청원 운동을 합니다. 2010년대에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10억 달러 재산가죠. 지금으로 보면 1조 한 600억 정도 되는, 지금까지는 1조 600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2010년 기준에 403명이었대요. 저희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이런 운동을 합니다. 재산이 10억 달러는 소유자가 우리가 자기 전 재산의 절반 운동을 생전에 또는 사후 유언으로 사이에 기부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워런 버핏이 대장으로 나섰죠. 대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합니다. 이미 2012년도에 93명이 넘었고요. 13년도에는 미국에 말고 다른 세계 부호들도 동참해서 지금 100명이 훨씬 더 넘게 동참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요, 이분이 582억 달러가 아니라 5천억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려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 한 번 먹는데 10억, 20억, 35억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매년 나오는 거죠. 뭐냐?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엉망스러운 일이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사회이지만 최소한 미국 최고 지도층 내지 사회적 리더 같은 분들은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미국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00년 가까운 세계 1등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예요. 이 기업가들 내지 대부호들이 기부를 통해서 사회 하나자. 카네기 같은 게 잘 아시잖아요. 1901년도 같은 경우 세계 철강시장 한 60몇 %를 차지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도 부자인 채로 남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카네기, 철강한 카네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일생을 갖다 인간 인생 전체를 2기로 나눠야 된다. 1기는 부를 축적해야 된다. 2기는 축적된 물을 사회복지를 해서 사회부에서 환원해야 된다.
그런 모토를 갖고 성공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 재산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하죠. 그게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네기 지금 멜론 대학,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거죠.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대부분들이 사이에 기부하는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죠. 록펠러가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의 후손이 부통령도 했잖아요. 근데 록펠러가도 엄청난 기부를 합니다. 록펠러는요, 그 양반은 한 193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생년만 해도 한 20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그때 1937년도에 20억 달러라는 건요, 이 대한민국 예산보다, 대한민국 예산 비교도 안 되는 많은 예산이죠. 지금 돈으로 되면 대략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록펠러 재단에서 유엔 본부 건물도 짓고요, 시카고 대학 설립하죠.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인들, 정말 많은 사람이 존경하죠. 그분들은요, 당신이 1조 원짜리 요트를 타던, 예? 자가용 헬기를 타던, 자가용 비행기를 타던 간에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미국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자신이 582억 달러인데 벌써 2006년도에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99% 사이에 하나하겠다. 내 자식들한테는 단 1%만 유산으로 상속하겠다.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근데 벌써 매년 엄청나게 해요. 2012년도만 해도 벌써 30억 달러 정도로 한 해 30억 달러 사이에 기부를 합니다. 30억 달러면 3조가 넘는 거예요. 3조가요. 빌 게이츠는 이미 사이에 기부한 돈이 28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28조가 넘는 거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맞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자기 재산의 전 99%를 사이에 기부를 했고 이미 약속한 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어요. 빌 게이츠 부부가 있는 재단인데 거기에 이미 370억 달러를 기증하기로 약속한 거가 있죠. 자기 자기는 1%밖에. 이런 그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게 물론 기부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자기한테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부자들한테 세율을 올려달라는 운동을 해줘. 자기 재산의 절반 운동 사이에 기부하는 운동을 주동적으로 벌이고 있죠. 또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해줘. 자식들한테 1%밖에 유산을 안 남기겠다는 운동을 하죠. 누가 존경을 안 하겠어요? 누가 존경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별명에 잘 아실 때 오마 현인이라는 말이에요. 현인. 저는 미국 사회에 지탱하는 여러 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적 지도자가 이 정도의 자세와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